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0일 오후 8시입니다. 전국의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큰 사고를 쳤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 편에 서서 국가와 국민에 돌아가야 할 돈 많이 잡으면 한 7천억 원을 그 일당에 맡겨버리는 퍼주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즉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 대한 항소를 검찰이 포기함으로써 2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것만 놓고 다투어서 1심 형량보다 더 낮은 선고를 받게 됨으로써 검찰이 범죄 혐의자 편에 서서 국민들을 배신했다. 대장동 일당은 감옥에서 몇 년 살다가 나오면은 준재벌이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이 폭발성 높은 사안을 두고 그 비난을 떠맡게 된 검찰이 검사 그리고 지검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일제히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서 해명 또는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성호 법무장관은 사실상 자신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개입했음을 실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퇴 전개에 따라서는 이재명 정권의 최대의 위기가 몰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난 민심은 정권을 흔듭니다. 민심이 성이 날 것이냐 여기서 풀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하게 정성호 법무장관을 해임을 하고 진상조사를 지시를 하든지 수사를 지시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큰 불이 났는데 불 끄는 것을 미루다가는 집만 태우는 게 아니라 온 마을을 태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들이 우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불허한 근거와 경위 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들에 앞서 평검사인 대검찰청 연구관들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노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 검사장입니다. 부장단도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노대행에게 항소 포기의 과정 및 법무부와의 협의 내용 소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하여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집단 반발하면서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놓고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 사퇴를 촉발했던 이른바 검난으로 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박재욱 수원지검장은 오늘 18개 지검장 공동명의로 작성한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
E-플러스에 게재를 했습니다. 입장문에는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제 발표한 권한대행의 해명이 너무나 부실하다는 이야기죠. 전날 노 대행은 항소 포기의 이유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법무부에서 제시한 의견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 대통령실 등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물어진 겁니다. 18명의 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입장문에 적었습니다. 대검찰청의 간부들도 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대검 소속 검사장급 간부들은 어제 오후 9시에 긴급회의를 열고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중앙지검에 항소 불허 지시를 전달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도 참석했는데, 박 부장은 회의에서 법무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고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는 나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검찰총장 대행과 법무부 쪽 또는 법무부 장관, 차관 쪽에서 이미 결정돼 버렸다? 그 위에 대통령실이 관계했다?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그 과정을 소명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노 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날 대검찰청 연구관들은 중앙지검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 중앙지검 및 법무부 사이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명해달라,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는 입장문을 노 대행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 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가장 국민들을 격분시키는 요소는 대장동 일당 5명에게 1심이 부과한 추징금이 400몇억 원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범죄 수익이 7,800억 원 된다고 판단한 검찰은 그것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형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 뭐 한 20분의 1밖에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게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400억 원으로 추징금이 확정되면은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가지고 형을 몇 년 살고 나오면은 이들은 돈방석 위에 앉아 가지고 즐거운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국가로 돌아가야 될 돈이 줄어든 거죠. 굳이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하느냐? 왜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만은 대통령실 그리고 법무부, 검찰의 수뇌부가 왜 이렇게 잘 해주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 잘 해주는 대상이 모범 시민이 아니라 지금 범죄 혐의자입니다. 범죄 혐의자들에게는 그렇게 따뜻하게 하고 이름 없는 국민, 국가에는 손해를 끼치는 행동, 그리고 전례도 없는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는데 일단 법무장관이 관여했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고 하지만은 그 앞뒤로 맞춰보면은 항소 포기를 거의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법무부 장관
너희 독단적 결정이냐? 더 높은 사람의 어떤 지시나 암시가 있었느냐? 일단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걸 사고라고 합니다.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일 자정 직전에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비상을 걸었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리고 17일 자정을 넘겼습니다. 이제 항소 포기가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1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 취재 경쟁이 벌어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이용해가지고 또 여러 군데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면서 지금 한동훈 페이스대로 이 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은 한국 보수 세력 중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첫째, 불법 계엄에 반대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노선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이런 사람 중심으로라야 한국 보수가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편드는 세력이 오늘 전개되고 있는 이런 데 끼어 들어가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유효타를 날릴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세력, 이준석 세력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의 활동 공간이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주고 아주 중요한 지역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도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